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바로 글로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프트웨어 두 번째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다시 재택근무가 없어지게 될지 아니면 재택근무와 오피스 근무의 강점을 혼합시킨 다른 형태가 더 발전하게 될지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변화 관련해서 그 아는 지인분이 SNS에 아이들과 노는 사진 밑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아, 이제 회사 출근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좀 강제적인 재택근무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반대로 코로나 백신이 급속하게 이제 보급되고 있고 어쨌든 좀 더 빠르게 보급된다면 회사에 복귀하고 사실은 그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뭐 사실은 회사에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한 거고 네.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산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하반기에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수진 애널리스트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백투 오피스라고 정했는데요. 아, 네. 사실은 소프트웨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 변화는 이미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 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화상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빠른 성장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올 하반기에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하반기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지 Y로라는 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성장을 할지 그리고 어떤 그런 종목 혹은 ETF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하반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드디어 백투 오피스를 선언을 해서요. 네. 이제 대형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한 4월 달부터 서서히 자신들의 이제 헤드쿼터 문을 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예정이 됐었지만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IT 스펜딩 우리 IT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IT 지출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한 성격을 가진 소프트웨어들, 대표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CRM, 본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ERP,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세그먼트의 산업들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네. 이 글로벌 IT 지출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글로벌 IT 지출, IT 스펜딩이라는 게 이 엔드 포인트, 이용자 단의 엔터프라이즈들이 지출하는 IT에 지출하는 비용을 총합한 통계 자료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IT 지출에 얼마를 쓰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IT 어떤 테크놀로지에 돈을 쓴다는 게 먹고 살만 해야지 돈을 쓰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라는 그렇죠. 네.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면? 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음식을 사고 이제 네. 의식주를 먼저 신경을 쓰는데 네. 맞아요. 이 의식주가 다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한 어떤 삶의 그쵸. 이제 어떤 개선 같은 것들을 기대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사실 작년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IT 지출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정됐던 IT 지출을 많은 기업들이 올해 특히나 이 헤드쿼터가 문을 여는 하반기에 몰아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IT 지출 증가율이 YOY 8.4%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월 달의 예측치보다도 2-3%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수치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다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 많은
디지털과 관련된 제품들을 기업들이 쓸 거기 때문에 이 IT 지출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고민할 지점이 네. 전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IT라는 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번 투자하면 네. 계속 안 하잖아요. 아, 전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네, 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IT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네. 과거하고 다른. 그런 지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들이 IT 지출한다는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회적인 그렇죠. 요인이 컸어요. 한 번에 확 투자하고 그죠, 한참 네. 또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제가 담당하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 클라우드 산업이 이렇게 높은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오고 주가가 네.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구독 모델 때문이죠. 서브스크립션 모델. 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기업들이 서버를 우리 회사에 프라이빗하게 구축하느라고 네. 캐펙스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됐고 네, 네. 구축 시간도 오래 걸렸어야 됐는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마치 부동산 임대하듯이 네네. 우리가 임대해서 쓰면서 네.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이 IT 지출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대신 기업들 입장,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회성으로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장의 부담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뭐 클라우드 컴퓨팅 벤더사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일회성으로 매출이 잡히고 끝났는데 네. 이제는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개선이 되면서 네네. 마진도 같이 올라오는 효과를 가져오게 그렇네요. 됐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드리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근원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다시 뭐 백투 오피스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뭔가 변하지 않는 것들. 네. 그 변화 대표적인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뭘까요? 한 뭐 재택근무, 자유로운 근무 뭐 이런 네, 개선된 맞습니다. 환경에서의 네. 근무 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들은 가장 흥미로운 근무는 일본에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네. 4일 근무제. 이호수 의원님의 희망 네. 아닌가요? 휴일이 3일인 거고. 예, 4일. 그렇죠. 휴일이 3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시간을 땡겨서 이제 그쵸, 4일 그쵸. 동안 꽉 그쵸, 채우는 그쵸. 거죠. 네, 그쵸. 그것도 아주 좋은 근데 하이브리드. 뭐 그런 하이브리드가 네,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한번 해봤더니 그렇죠. 재택근무의 장점을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깨달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애플은 이제 딱 아예 본사에서 9월 달부터 월, 수, 목은 전원 다 본사 출근. 월수목이요? 네. 네. 근데 이제 화금은 전원 다 재택근무. 이렇게 야. 아예 규정을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9월부터. 자, 거기 애플은 사무실도 좋은데 네, 네. 예? 그죠. 재택근무도 잘. 사무실에 오는 것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애플 같은 경우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요. 또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전체 20%를 다 재택근무로 돌리겠다라고 아. 말을 했어요. 근데 대신 이 재택근무를 하는 인원들한테는 연봉을 그들의 거주지 물가 수준에 맞춰서 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그죠. 본인들은 그렇죠.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또 원하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그렇네요.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화상 커뮤니케이션 앱이라든지 이제 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써야죠. 저희가 써야죠. 과거에는 회의를 진행을 했었다면 어. 이제는 만나서 회의하면 되는데 이제는 화상으로 회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협업 툴이라고 하거든요. 콜라보레이션 툴. 네네. 콜라보레이션 툴을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오피스 자체가 옛날에는 헤드쿼터에 몰려 있었는데 이제 네. 굉장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치 데이터 센터가 외부에 있듯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분산된 오피스들을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보안 시스템 그렇네요. 또 무조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어떤 협업 툴 같은 것들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사실 중요한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화상의 경험이 없었다면 갑자기 그렇게 하이브리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믿지 못하고 익숙하지도 네. 않고 네, 근데 네. 강제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환경이.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이 소프트웨어라는 섹터에 있는 산업에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가 됐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준비된 기술이었지만 이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와중에 또 네. 저희 궁금한 점 댓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하나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 보니까 라이브의 묘미죠. 네, 무림구단님, 갈수록 직장 내에서도 개인 컴퓨터를 사용해서 회의를 하고 또 화상회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이런 방향에 도움을 줄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까지 살짝 또 엿볼 수 사실 있는 종목이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산업을 지금 리딩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라는 이 화상 앱, 과거 스카이프가 이제 팀스로 바뀌었는데 팀스가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고요. 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그 앱 상황에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2등은 이제 줌이라는 기업이죠. 네네. 티커가 ZM이고요. 중국계 미국인이 만든 기업으로 이제 작년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부상한 기업이고요. 3위는 이제 시스코 웹엑스라는 기업이 있고 또 세일즈포스라는 기업도 이제 슬랙이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새롭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단순히 화상 영상이 아니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업무를 공유하고 업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네. 그런 식의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내 한국에서는 정말 안 쓰이는 앱이 이 소프트웨어라서 네. 낯설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틀라시안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티커는 TEAM, 팀이에요. 그리고 또 아사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티커가 ASNA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향후에도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네.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운영체제를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놀랐는데 벌써 10일이에요. 10일이라고 네. 해요? 네, 뭐, 윈도우 11. 윈도우 11. 아, 네. 윈도우 11. 윈도우 네, 네. 11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네. 10일이라는 이름으로. 네. 근데 이제 윈도우 11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운영 체제가 네.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차이인가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네. 윈도우 11 MS가 공개한 건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시작 버튼이 중간으로 바뀌었죠. 지금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아,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러네요. 중간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러네요. 오. 네. 개방형 운영 체제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개방형이 어떤 뜻이냐면요. 네. 옛날에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폐쇄성이 짙은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네. 이제 윈도우 앱 저기 안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들을 다 앱이라고 하는데 앱이 윈도우의 시스템에 맞춰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윈도우가 이 앱들한테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변했냐면 네. 과거에는 윈도우 MS가 윈도우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플랫폼이죠. 네. 근데 이제는 플랫폼 자체는 판매하지 않고 플랫폼은 다 그냥 열어두고 이제 그 위에 들어가는 저 앱들로 돈을 버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아, 아. 그래서 개방형 운영 네, 그래서 이제 체제군요. 개방형이고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이 윈도우 11에서 자기들의 앱스토어에 MS 앱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아마존 앱스토어까지 다 오. 통합해서 우리 윈도우라는 플랫폼 그리고 네. 윈도우가 깔려 있는 하드웨어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연결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예전하고 다르게 윈도우 11은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아쉽다. 구축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그게 진짜 개방 지불해야지만 아니에요? 뭐 추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윈도우만 샀지만 이제는 사실은 다 통합적으로 묶어서 요금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오피스, 뭐 기업용 ERP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받기 때문에 예. 조금 유연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네요. 네. 이런 어떤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는 흐름은 애플한테도 나타나요.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되게 폐쇄적인 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번에 자신들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페이스타임, 이 애플의 화상 이 솔루션이죠. 이걸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애플의 이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IoT 시대를 맞이해서 IoT 시대의 디바이스 수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들을 자기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폐쇄성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오픈하고 있는 게 최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아까도 이제 질문하셨는데 뭐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할 때 개인 PC 일하기도 네, 하고 네. 또 이런 운영체제 자체가 이름 자체도 개방형으로 바뀌니까 네. 뭔가 좀 보안? 뭐 이런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사이버 보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최근에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네, 네,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2020년에 저희가 집에만 있느라고 인터넷 트래픽이 사상 집에만 최대치를 계셨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 열심히 출근을 했는데 네. 이제 인터넷 어쨌든, 트래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해킹 수도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월 평균 해킹 공격 수가 월 평균 80만 건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25%나 증가를 하는 네. 그런 현상을 불러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자잘한 해킹 사고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들도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원유 관련된 얘기도 맞아요. 들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네. 이슈였죠. 휘발유 가격이 이제 변동을 했다 보니 네. 그래서 그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 발생을 한 게 이제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말에요. 그 이제 썬버스트 해킹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러시아 해커단 1000명이 최소 8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서 전 세계 200여 개의 핵심 기관들의 그 해커들이 침입을 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EU라든지 EU, 뭐 미국의 재경부, 뭐 그런 네네. 핵심 기관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 사기업들까지.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아직까지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이제 올 5월에 이제 말씀하신 그 콜로니얼 원유 파이프라인 해킹 네. 사고가 또 발생을 하면서 네. 미국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킹이라 사이버 보안을 테러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사이버 보안을 대응하는 기구를 신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업들에 반드시 24시간 해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되고 관련 시스템도 다 구축을 해라라고. 네네. 과거에는 이게 필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필수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그렇네요. 우리가 구축을 해놔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근무 확대, 또 개방형 운영 체제 등장, 그리고 보안까지, 사이버 보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인터넷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체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투자 상품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제 그 소프트웨어 섹터라는 게 저 국내에는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 이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 ETF 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첫 번째 ETF는 저 글로벌 X 사이버 세큐리티 ETF, 티커 BUG 버그라는 ETF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세세하게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정보를 팔로우업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에 관심을 갖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티커가 버그입니다. 네, 아주 기억하기 쉬운 예, 예. 네. 버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시크리컬한 성격을 가진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글로벌 X 클라우드 컴퓨팅 ETF가 있습니다. 티커가 네. CL5U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서도 성장세가 굉장히 높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친밀한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저희 IT 지출이 회복되는 시점에 유리한 종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그 귀엽다라는 그러니까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그리고 예. 클라우드까지 두 종목 챙겨주셨으니까요. ETF 상품 꼭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갔나 모르겠어요. 금방 갔어요. 궁금한 점 너무 많은데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광수 의원 그리고 김수진 애널리스트님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